여러분이 오늘 플레이한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 원신, 어몽어스, 폴가이즈, 이 게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유니티라는 하나의 엔진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전 세계 모바일 게임의 70%, AR, VR 콘텐츠의 90%가 유니티로 개발됩니다. 그런데 정작 유니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명의 덴마크 청년이 어떻게 게임 업계에 보이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리고 왜 2021년 시가총액 500억 달러에서 2024년 100억 달러로 추락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여정입니다. 2004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작은 아파트에서 3명의 개발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헬가슨, 니콜라스 프란시스, 요아킴 안테는 모두 20대 중반의 게임 개발자였습니다. 이들은 한 가지 공통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게임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게임 엔진은 얼리얼이나 크라이엔진처럼 대형 스튜디오만 쓸 수 있는 비싼 도구들 뿐이었습니다. 라이선스 비용만 수십만 달러였죠. 왜 개인 개발자는 게임을 만들 수 없는 거지? 헬가슨의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오버 더 엣지 엔터테인먼트였는데 나중에 유니티 테크놀로지스로 바뀝니다. 유니티라는 이름은 모든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의미였죠. 처음엔 그들도 게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구볼이라는 이상한 게임을 개발했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판매량이 겨우 몇십 개였죠. 하지만 실패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것보다 게임을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게 더 가치 있다는 것을요. 마치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더 돈을 번 것처럼 말입니다. 2005년 6월 유니티 1.0이 출시됐습니다. 가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디 버전은 무료, 프로 버전도 1,5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얼리얼 엔진이 75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죠. 더 놀라운 건 사용의 간편함이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기본적인 게임을 만들 수 있었고, 코딩을 몰라도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로직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사용자는 겨우 100명이었습니다. 수익은 거의 없었고, 창업자들은 파트타임으로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헬가스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집세를 낼 수 있을지 걱정했고, 값싼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전환점은 2007년에 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전화를 재발명했다고 선언했을 때 유니티 팀은 다른 것을 봤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었죠. 그들은 즉시 아이폰 지원을 시작했고 2008년 유니티는 아이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최초의 서드파티 엔진이 됐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2008년 7월 앱스토어가 오픈했고 수많은 개발자들이 아이폰 게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브젝티브-C로 처음부터 개발하는 건 너무 어려웠죠. 유니티는 완벽한 솔루션이었습니다. 한 번 만들면 아이폰, 안드로이드, PC, 맥 등 모든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2009년 유니티로 만든 첫 번째 대박 게임이 나왔습니다. 좀비빌 USA라는 좀비 슈팅 게임이었는데 앱스토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개발자는 단 2명이었고 개발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이것은 충격이었죠. 대형 스튜디오가 수년간 개발하던 게임을 개인이 몇 개월 만에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요. 벤처 캐피털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세쿼이아 캐피털이 55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세쿼이아는 구글, 애플, 유튜브에 초기 투자한 전설적인 벤처 캐피탈이었죠. 이들이 유니티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유니티는 게임 개발의 민주화를 이룰 것이다. 2010년 유니티 3.0이 출시되면서 진짜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안드로이드 지원,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웹게임 지원까지. 한 번의 개발로 모든 플랫폼을 지원하는 진정한 유니티가 실현된 겁니다. 가격 정책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연 매출 10만 달러 이하의 개발자는 완전 무료였습니다. 2012년 유니티 사용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매달 10만 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유니티로 만든 게임이 5억 대의 디바이스에서 실행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익 모델은 불안정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자가 무료 버전을 사용했고 프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비율은 5%도 안 됐거든요. 그때 존 리치티엘로가 등장합니다. EA의 전 CEO였던 그는 2013년 유니티의 CEO로 합류했습니다. 게임 업계의 거물이 작은 엔진 회사에 합류한 건 충격이었죠. 리치티엘로는 유니티의 잠재력을 봤습니다. 유니티는 단순한 게임 엔진이 아니다. 미래의 3D 콘텐츠 플랫폼이다. 리치티엘로의 첫 번째 결정은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이었습니다. 단순한 라이선스 판매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으로 바꾼 거죠. 유니티 애드를 시작했는데 게임 내 광고를 쉽게 넣을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또한 유니티 애널리틱스를 통해 게임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니티 클라우드 빌드로 자동 빌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4년에 일어났습니다. 유니티가 게임을 넘어 다른 산업으로 확장하기 시작한 거죠. 건축 시각화, 자동차 디자인, 영화 제작, 의료 시뮬레이션 등 3D가 필요한 모든 곳에 유니티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즈니는 라이온 킹 실사판 영화를 유니티로 사전 시각화했고 BMW는 신차 디자인을 유니티로 검토했습니다. 2016년 포켓몬 고가 출시되면서 유니티는 진짜 스타가 됐습니다. 나이언틱이 유니티로 개발한 이 AR 게임은 전 세계를 열광시켰죠. 출시 한 달 만에 5억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하루 매출이 1,0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유니티로 만든 게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벤처 투자가 쏟아졌습니다. 2016년 1억 8,100만 달러, 2017년 4억 달러, 2019년 1억 5천만 달러. 기업 가치는 6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유니티는 이 돈으로 공격적인 인수를 시작했습니다. 델타 DNA, 비방크, 아르투로 등 수십 개 회사를 인수했죠. 2020년 9월 18일 유니티가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31% 상승했고 시가총액은 13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게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죠. 집에 갇힌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들었고 유니티로 만든 게임들이 그 수요를 채웠습니다. 2021년이 정점이었습니다. 메타버스 열풍이 불면서 유니티 주가는 21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시가총액 540억 달러, 한화로 70조 원이 넘는 가치였죠.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미래라고 선언했고 유니티는 메타버스를 만드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았습니다. 로블록스의 성공도 유니티에 대한 기대를 높였죠. 유니티의 숫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 매달 50억 명이 유니티로 만든 콘텐츠를 경험했습니다. 지구 인구의 65%였죠.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상위 1000개 게임 중 71%가 유니티로 만들어졌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게임의 50%,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의 25%가 유니티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첫째, 애플의 iOS 14.5 업데이트로 광고 추적이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은 유니티 애드의 직격탄이었죠. 광고 수익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둘째, 메타버스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는 메타버스 부문에서만 연간 130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고 투자자들은 메타버스에 등을 돌렸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2022년 7월에 일어났습니다. 유니티가 아이언소스와 44억 달러 합병을 발표한 건데 아이언소스는 모바일 광고 회사였습니다. 문제는 아이언소스가 과거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전력이 있었다는 거죠. 개발자 커뮤니티가 폭발했습니다. 유니티가 영혼을 팔았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더 큰 논란은 2023년 9월에 터졌습니다. 유니티가 새로운 가격 정책을 발표한 건데 게임 설치당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이 100만 번 설치되면 20만 달러를 내야 하는 거였죠. 개발자들은 격분했습니다.
이미 출시된 게임에도 소급 적용한다니 이건 사기다. 반발이 거셌습니다. 수많은 개발자들이 유니티 보이콧을 선언했고 얼리얼 엔진으로 갈아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유니티 직원들에게 살해 협박까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유니티는 정책을 철회했지만 이미 신뢰는 깨진 뒤였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20% 폭락했죠. 2023년 10월 존 리치티엘로 CEO가 사임했습니다. 10년간 유니티를 이끌었던 그의 퇴장은 시대의 끝을 알렸죠. 후임으로 IBM 출신의 짐 화이트허스트가 임명됐지만 3개월 만에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현재는 전 레드햇 CEO 매튜 브롬버그가 이끌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유니티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중입니다. 2024년 1월 전체 직원의 25%인 1,800명을 해고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였죠. 위멘타 스튜디오 같은 자회사들을 매각하고 핵심 엔진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30 선,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로 정점 대비 80%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니티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2023년 매출은 $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성장했습니다. 월간 활성 개발자는 370만 명이고 유니티로 만든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38억 명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유니티의 지배력은 절대적입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의 80%가 유니티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도 있습니다. 첫째, AI 통합입니다. 유니티는 유니티 뮤즈라는 AI 어시스턴트를 출시했는데 자연어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중세성을 만들어줘라고 말하면 AI가 자동으로 3D 모델을 생성하는 시기죠. 둘째, 디지털 트윈입니다.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한 가상 공간을 만드는 기술인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비전 프로와의 협력입니다. 애플의 공간 컴퓨팅 디바이스인 비전 프로의 앱 대부분이 유니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직접 유니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 도구를 제공하고 있죠. 만약 비전 프로가 성공한다면 유니티는 최대 수혜자가 될 겁니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에픽 게임즈의 얼리얼 엔진 5는 놀라운 그래픽으로 AAA 게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고도 엔진, 크라이 엔진 같은 오픈소스 엔진도 성장하고 있죠. 특히 얼리얼은 포트나이트의 성공으로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고 무료 정책을 더욱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유니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입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유니티를 대체할 수 있는 엔진은 사실상 없습니다. 둘째,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개발자가 많을수록 애셋과 플러그인이 풍부해지고 이것이 다시 개발자를 끌어들입니다. 셋째, 미래 기술 선점입니다. AR, VR,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모두 유니티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약점도 명확합니다. 첫째, 수익 모델의 불안정성입니다. 여전히 적자이고 언제 흑자 전환할지 불확실합니다. 둘째, 개발자 신뢰 회복이 과제입니다. 가격 정책 논란으로 잃은 신뢰를 되찾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셋째, 대형 게임에서의 열세입니다. AAA 게임은 대부분 얼리얼 엔진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장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3D 콘텐츠의 민주화라는 비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AI와 결합한 노코드 게임 개발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므로 투자 비중은 일정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유니티의 창업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데이비드 헬가스는 2014년 CEO에서 물러나 이사회 멤버로 남아있다가 2020년 완전히 떠났습니다. 현재는 덴마크에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며 후배 창업자들을 돕고 있죠. 니콜라스 프란시스는 2019년 유니티를 떠나 새로운 게임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요아킴 안테는 여전히 유니티에 남아 CTO로 일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헬가슨의 최근 인터뷰입니다. 우리가 유니티를 만들 때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저 게임 만들기를 쉽게 하고 싶었을 뿐이다. 지금 유니티가 너무 상업적이 된 것 같아 아쉽다. 창업자의 순수한 비전과 상장 기업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말이죠. 유니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민주화의 힘입니다.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게임 개발을 모두에게 열어준 것이 유니티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플랫폼의 중요성입니다. 게임을 만드는 것보다 게임을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셋째,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개발자, 커뮤니티의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소용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가 만든 변화를 생각해보죠. 20년 전만 해도 게임 개발은 대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고등학생도 글로벌 히트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작은 스튜디오가 만든 플래피 버드가 전 세계를 열광시켰고, 한국의 1인 개발자가 만든 게임이 억대 매출을 올립니다. 이 모든 게 유니티가 만든 변화입니다. 유니티는 지금 변곡점에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서서히 쇠락할지는 앞으로 2, 3년이 결정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유니티가 없었다면 지금의 게임 산업, 나아가 3D 콘텐츠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3명의 덴마크 청년이 시작한 작은 도전이 세상을 바꾼 것이죠.